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42명이 더 나오면서 국내 확진자는 이제 모두 346명이 됐습니다. 밤새 숨진 사람도 1명 추가되면서 총 사망자도 2명으로 늘었습니다. 잠시 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회의 결과가 브리핑으로 연결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스튜디오 나와 있는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먼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현재까지 현황 먼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지금 340. 통역이 함께 진행됩니다. 브리핑은 김강립 부본부장이 대구, 경북 방역 조치 및 지원 상황 등을 설명한 후 기자분들의 질문에 부본부장과 배석하신 분들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강립 부본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2월 22일 토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346명으로 늘었고 그간 17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정부는 31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 경로를 추적하여 대구시의 신천지교회, 경북 청도 대남병원 등에서 집단적인 감염이 확산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접촉자를 찾아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하는 중으로 이 과정에서 다수의 확진 환자들을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발생한 확진 환자들은 대부분 이 과정을 통해 찾아낸 환자들로 격리병상에 입원하는 등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이외 지역에서 역학적 연관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확진 환자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를 찾아 격리하는 등 감염 확산을 방역관리 체계 내에서 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반적인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무총리 주재 확대 중수본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 집단 또는 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환자가 나타나는 등 지역 사회 내의 감염병 전파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할 때 현재는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되었고 대구와 경북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대구 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관리하며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도 높은 방역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한 방역 대응 체계를 병행하여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기 경보 단계에 대하여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유지하되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관리 조치를 함께 실시하겠다고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는 것은 2009년 신종플루의 감염병 확산 시 한 차례 발동된 바 있으며 심각 단계에서는 감염병의 전국적인 지역 전파에 대처하는 방역 대응 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방역 관리 체계의 주된 전략을 검역을 통한 해외 유입 차단과 역학조사를 통한 초기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감염 환자들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주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전략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종 감염병의 해외 유입보다 지역사회에서의 자체 발생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한정된 방역과 의료 자원을 지역사회 대응에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2009년 신종플루의 심각 단계에서는 검역을 일상적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별적인
확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중단하는 조치가 실시되었고 그 인력과 자원을 지역사회에서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에 집중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현 시기를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라는 위험 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된 초기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검역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며 확진 환자에 대해서도 모두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를 격리하여 초기 확산을 통제하는 방역망 구축이 여전히 효과적인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대응 수준은 경계 수준을 유지하며 해외 유입 차단과 역학조사를 통한 초기 전파 차단을 지속하되 대구와 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관리하여 심각 단계에서 함께 실시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경계 단계 조치를 강화하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응하는 방역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구, 경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우선 추가적인 전염 방지를 위해 접촉 감염의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 종교단체의 대구 지역 교인 약 9,300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였고 확진 환자들의 접촉 여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이들 전원에 대한 자가 격리와 시설 격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 전원에 대하여 14일간의 격리 해제 전까지 진단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우선 유증상자와 접촉자 등 위험이 높은 경우부터 진단 검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로 명단을 확보한 4,474명에 대하여 전원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였고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을 배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544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2차로 명단을 확보한 4,860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증상을 확인하고 있으며 유증상자부터 진단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당 종교단체에서도 이러한 방역 조치에 협조적으로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이외 종교단체 스스로 자가격리를 잘 지키도록 점검하고 모니터링에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구의 진단검사 가능 역량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도 공중보건의사 24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단검사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9천여 명의 종교단체 격리자의 경우 외출을 하지 않고 진단검사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동검체 채취팀을 가동하여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확진되는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치료 병상도 확충하여 안정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과 동산병원 등 2개소를 경증의 코로나19 환자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음압 격리 병상이 있는 대구 지역 대학병원에 이송하고 있으며 추가 환자가 발생할 경우 국군 대전병원 등으로 이송할 예정으로 이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통제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구 지역에 입원 중인 폐렴 환자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새로 입원하는 폐렴 환자에 대해서도 모두 진단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역 내의 방역 관리도 강화하여 당분간 불효불급한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폐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연기하도록 권고하였고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개학도 연기하였습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은 병원 내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어 현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즉각 대응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현지 대응팀 등이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확인된 환자들에 대한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남병원의 환자 종사자 등
전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524명이 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93명에 대한 검사도 실시됩니다. 확진 검사 중 기저질환 등을 가지고 있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명은 인근 동국대병원과 안동의료원, 부산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송시켜 격리 치료하고 있습니다. 92명의 경우 확진된 92명의 경우 대남병원을 확진자 격리 치료 병원으로 전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진 등이 투입되어 진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확진 환자들의 가족, 접촉자 등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접촉자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격리하여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주민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즉각 대응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현지 대응팀 등 방역당국이 현지에 직접 파견되어 대구시와 경상북도 함께 힘을 모아 감염 전파 현장을 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고 관계부처로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현장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별진료소에 경증 환자가 지나치게 몰릴 경우 필요한 환자가 검사를 받기 어렵고 접촉 감염의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가벼운 증상의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마스크를 쓴 상태로 하루 이틀 경과를 지켜보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밀폐된 실내에서 다수가 밀집된 상태로 모이는 것은 당분간 피해 주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그 이외의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코로나19 지역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초기 증상이 기침, 발열 등으로 시작하여 감기와 유사하고 초기에도 감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우선 주요한 방향은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를 조기에 발견,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경증 상태에서의 환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진단과 감시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기관을 더욱 확충하는 등 검사 역량을 하루 1만 건 이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더욱 강화됩니다.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환자는 모두 진단검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예방적인 위험 차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응급실의 경우에도 호흡기 증상 등 경증 환자에 대해서도 진입 전에 진단검사를 먼저 실시하여 응급실 내 감염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아픈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특별히 더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폐렴 환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 격리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회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입구에서부터의 발열 검사, 입장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치료를 위한 입원 병상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이외에 공공과 민간 병원의 음압 병실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증 환자 치료와 유증상자의 격리를 위한 감염병 전담 병원도 지역별로 지정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힘쓰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상할 것입니다.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기 이전에라도 일부를 먼저 지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진료로 인하여 의료기관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코로나19의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
개개인이 동참해 주셔야 코로나19의 지역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불안을 가지지 말고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함께 협조해 주십시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병원을 바로 가지 말고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먼저 상담해 주시고 병문안 등 병원 방문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이러한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하나하나 실천된다면 코로나19를 큰 문제 없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그때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통계에 대한 문의는 브리핑 이후에 언론대응팀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우선 세종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종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모두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 분 있으시고요. 네, 김 기자님. 예, 이투데이 김지성입니다. 오늘 확진자 300명 넘었고 대구, 경북 외 확진자도 60명이 넘었고 울산, 강원 제외한 거의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남았는데 여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태가 왜 이렇게까지 확산됐다고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두 가지 질문 자체가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저희들의 방역 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선 현재 이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종교 집단을 통해서 종교 단체를 통해서 집단적인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학조사가 추가로 진행돼야 됩니다만 오늘 발생한 다수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특정 두 클러스터 이외의 지역에서 나타난 경우에도 상당수는 이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 추정되는 사례들도 다수 있습니다. 아직은 다수의 확진자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특별관리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두 지역 이외에서는 청도와 대구 지역 이외에서는 아직 통상적인 일반적인 관리 지역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왜 전국적으로 이렇게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 브리핑 함께 들어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얘기가 담겼는데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에서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 좀 중요한 점들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대구 경북 지역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청도 대남병원에 대한 얘기부터 할 건데요. 일단 병원 내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대남병원의 환자,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지금 전원 확진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524명이 검사를 했고 지금 남은 93명도 검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저질환이 있어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 16명은 인근 다른 병원으로 각각 이송시켜서 격리 치료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확진된 92명에 대해서 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대남병원을 이 확진자의 격리치료병원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진이 직접 거기 투입돼서 치료를 병행하겠다고 밝힌 점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에 대한 얘기인데요. 대구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된 명단 9,300명을 확보했고 그래서 전원 격리하고 또 진단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4,474명 전원에 대해서 지금 자가격리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그중에서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 544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남은 2차로요. 4,860명에 대해서도 지금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관련된 종교 단체에서도 협조적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제 확진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지역사회 감염도 좀 시작되고 있는데 저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청도 대남병원에서 지금 사망자가 또 오늘 추가됐기 때문에 이 대남병원에서의 환자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진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아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병원 내 감염은 의료진 감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또 다른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경우에 또 중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사망자가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도 이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네. 지금 특별 대책반도 지금 내려가서 지금 함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봐야 될 건 결국 신천지 또 대구교회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얼마나 방역 당국이 많이 빨리 찾아서 네. 확진자를 빨리 찾아서 또 접촉자를 격리하느냐가 예. 앞으로의 그 유행 양상에 또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또 다른 얘기가 이제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지금 경계 단계를 유지를 하느냐, 심각 단계로 올리느냐를 두고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각 단계마다 좀 대응 방법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지금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도 지금 감염병의 위기 수준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이제 강조한 게 있습니다. 현재 경계 수준으로 유지는 하지만 실제로는 심각 단계에 준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예. 그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왜 아직도 경계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 정확하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우선은 전국적인 산발적인 이 유행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된 그 연관성 있는 사람들 위주로 다수 환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 예. 그리고 또 청도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역학조사로 추적 중인 환자들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나오고는 있지만 아마 이 신천지 대구교회나 대구 경북 지역과 연관돼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지금 제한적인 지역사회 전파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역학조사를 하고 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예,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편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특히 청도 대남병원에서만 9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은 기자, 오늘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네요. 네, 오늘 대구 경북에서는 13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주로 확진자가 나온 것과 달리 오늘은 경북에서 103명이 나왔고 대구는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 확진자 대부분인 92명은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구 경북 전체 확진자 가운데 34명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환자들입니다. 이로써 대구 경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28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어제 부산으로 이송된 56살 여성 환자가 숨지면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는 현재 환자와 의료진 등 600여 명이 격리 수용돼 있고 이들에 대한 검사가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당국은 청도 대남병원에서 의료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신천지 대구교회와 함께 집단 발병지로 확인된 만큼 감염 경로 추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병원이 청도 군청 인근 중심지에 있는 데다 주변에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도 있어 지역 주민 추가 확산 여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과 휴일인 내일이 지역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다중이 모이는 모든 행사를 취소했고 공공시설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또 시도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의료원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던 부산에서도 어젯밤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슬 기자, 부산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부산의 경우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방금 전에 또 한 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광안리에 있는 한서병원의 선별진료소를 방문했고 방금 전 오늘 오전에 최종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부산은 모두 3명의 확진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서 부산시는 처음 확인된 이 확진자 2명의 이동 동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18일부터의 동선을 조사했는데요. 50대 여성은 18일에 수서역 SRT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해 집에 들렀고 이후에 해운대 일대 병원과 약국 등을 방문했습니다. 10대 남성의 경우에는 동래구청과 인근 마트를 들렀고 이후에 교회와 편의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추가로 들어온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진 새로운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확진자 2명, 그러니까 50대 여성과 10대 남성의 가족들을 자가격리 조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또 57살 이 여성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다 하는 내용도 방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부산시는 특히 이들이 신천지 대구교회나 청도 대남병원과의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소식은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편 대전에서도 20대 여성이 어젯밤에 최종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대구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전시는 해당 확진자의 동선 등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의료원에서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등 도심에서의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를 열어왔던 범국민투쟁본부는 조금 뒤 낮 12시부터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세준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당분간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확산의 우려와 참여 시민의 건강상 위험이 고조돼 왔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광화문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온 범국민투쟁본부는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내일 집회 감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활동보다는 장외 집회가 오히려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집회 강행 의지를 보였던 우리 공화당 측은 코로나19의 환자 수가 크게 늘어 당원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오늘 새벽 돌연 집회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노조도 오늘 오후 예정된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제한구역을 설정해 집회를 열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할 방침입니다. 경찰 역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 측뿐 아니라 참가자도 엄중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집회를 해산하거나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 브리핑 그리고 관련 소식들 특보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소식들은 잠시 후 12시 뉴스와 뉴스 특보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